네, 뉴스 속의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재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키워드로 알아보는 주제 어떤 건가요? 네, 전국 32곳에 중형 땡땡땡땡 설치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취업과 일자리 등 고용 관련 정보와 교육 지원 내용 등을 알아보려 할 때 더 가까운 곳에서 더 쉽게 알고 싶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국에 이런 고용 서비스를 전담으로 제공하는 이것이 설립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기존에 있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명과도 관련이 있고요. 네, 힌트를 굉장히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땡땡땡땡 설치, 고용센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전국에 고용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중형 고용센터가 추가로 설립이 됩니다. 가까운 곳에서 더 편리하게 이런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어떤 지역에 얼마나 설치되는 것인지, 또 앞으로 이곳에서는 어떤 서비스들이 제공이 될지 이슈픽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기존에 전국에 있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이 고용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추가 설립을 결정하게 된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등 전국 101곳에 고용센터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1시간 이상 걸리는 등 이용에 어려운 지역이 많다는 지적도 일부 있어 왔는데요.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보다 규모가 작은 중형 고용센터 32곳과 출장소 40곳을 새로 설치하기로 한 겁니다. 이로써 고용센터는 총 173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특히 요즘 이 코로나19 지원 정책도 있고 고용 관련 이슈가 굉장히 많아져서 이런 상황에서 꼭 필요했던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특히 고용보험의 틀 밖에 있는 프리랜서, 그러니까 특수고용직 및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추가로 마련이 되면서 상담받는 분들도 늘어난 상황이죠. 여기에 내년 1월부터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까지 시행되기 때문에 고용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미리 촘촘하게 센터를 꾸리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말씀하셨던 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사실 기존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는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 혜택의 내용이 달라져서 좀 혼란도 있었잖아요. 네, 제2의 고용 안전망인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지난 5월 말에 마련이 돼서 내년 1월 1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률로 확립되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정책이 동일해집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우리의 고용 안전망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더 편리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이번에 추가로 중형 고용센터 등을 설립하는 겁니다. 네, 아까 이 접근성 때문에 지역적으로 거점 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하셨는데 어떤 곳에 설치가 되나요? 네, 중형 고용센터 설치 예정지는요, 관할 고용복지 서비스 수요, 또 인구 등을 고려를 해서 고용센터까지의 이동 거리가 종합적인 고려 대상이 됐습니다. 중형 고용센터 설치 예정지는 중부권 8곳, 충청권 8곳, 경부권 4곳, 또 경남권 4곳, 전라권 8곳입니다. 노동부는 오는 10월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아까 출장소 얘기도 하셨는데 이거 역시 뭐 배분이 골고루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출장소도 40개 운영이 되는데요. 우선 출장소는 고용센터 직원이 주 2, 3회 지자체 등을 방문을 해서 고용 서비스에 대한 종합 안내와 상담을 지원합니다. 출장소 설치 지역 선정은 이동거리가 1시간 이상이지만 일반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 편리성에 중점을 뒀습니다. 네, 저희가 고용센터가 확대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루어지는 고용 서비스 어떤 내용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크게는 고용 서비스 가운데서도요, 실직자 구직 급여는 물론
구인구직자 맞춤형 취업 지원, 또 취업 성공 패키지 등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요. 지역별 구직자 취업 지원 및 일자리 발굴 등 지역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이 됩니다. 대상별 특화 서비스도 이뤄지고요. 경력 단절 여성이나 40대 이상 중장년 퇴직 예정자 등을 위한 취업과 창업 지원이 이뤄집니다.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혜택 상담 제공부터 저신용 저소득자를 위한 서민금융 서비스도 제공 예정입니다. 네, 중형 고용센터를 시작으로 이제 10월부터 설치를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기대 효과 좀 어떤 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안착 등 고용 안전망 확충에 정부에서 힘을 쏟고 있는데 일자리와 일거리 찾는 모든 구직자들이 고용 안전망 확대의 효과를 체험하려면 정보를 얻기도 쉬워야 합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고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현재 101곳에서 173곳으로 확대가 된다면 더욱 촘촘하게 고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서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단어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의 뉴워드 호모 헌드레드입니다. 인류를 의미하는 호모와 숫자 100, 그러니까 헌드레드를 합한 신조어로 의학의 발달로 수명이 늘어 많은 사람이 100세까지 살게 된 현상을 뜻하는데요. 2009년 유엔 세계인구 고령화 보고서에 처음 쓰인 단어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는 국가가 2000년에는 6개국 뿐이었는데 2020년 올해에는 31개국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서 이를 호모 헌드레드 시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유엔이 청년이랑 중년의 그 연령층에 대한 기준을 새로 내놨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20여 년 전만 해도 100살까지 산다는 건 까마득한 소망이나 다름없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래서 유엔은 65세까지가 청년, 66세부터 79세까지 중년이라는 새로운 연령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은퇴라는 커다란 장벽이 우리 앞으로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청년층은 물론이고 중장년층 또 노년층까지 모두 일자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데요. 이런 시대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교육이 젊은 사람들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과 또 나이 든 사람들이 평생 직장으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이모작 교육, 이렇게 병행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우리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이재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